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협상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부 협상 문턱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국장은 볼튼 보좌관의 직책 등을 감안할 때 미북 협상의 걸림돌 일부가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역시 이런 상태를 시험해보기 위해 실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대북 협상 기조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don't necessarily expect the U.S. position to change dramatically as a result of National Security Advisor Bolton's removal from the White House. And the reason for that is that there's going to be increasing concerns that a restraint has been removed. 스나이더 국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에 열을 올리려 할 경우 의회 등에서 이를 제어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볼튼 보좌관이 한반도 문제에서 일찌감치 손을 뗐던 만큼 대북 협상에 미칠 영향 또한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He has been sidelined from the Korean account for some time. You recall when the president was at the DMZ, he was in Mongolia. So I don't think it will make a major difference. 트럼프 행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북 관여에 나설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등을 포함한 빅딜을 강조했던 볼튼 보좌관이 물러난 만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요구 조건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With Mr. Bolton gone, perhaps it'll be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have a more forward-leaning engagement policy, perhaps lowering the bar on what we've been calling on North Korea to do.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이번 일로 미북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더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볼튼 보좌관의 경질이 알려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특정인의 거취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 don't think any leader around the world should make any assumption that because some one of us departs, that President Trump's foreign policy will change in a material way.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대북 정제유 운반 선박은 최근까지 북한을 오가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5에서 매월 북한에 판매 또는 제공한 정제유의 양과 금액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를 2달 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마지막 보고는 지난 7월에 보고한 5월 대북 공급량으로 당시 정제유 1,536톤을 북한에 공급했다고 알렸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6월 공급량은 7월 30일까지, 7월 공급량은 8월 30일까지 유엔에 보고했어야 합니다. 중국은 정제유 보고 지연 이유를 묻는 VOA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보고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안보리에 지난 6월까지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했지만 7월 공급량에 대한 보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각각 보고한 올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5,730톤과 23,312톤입니다. 합산하면 29,042톤, 약 229,440배럴로 안보리가 정한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 50만 배럴의 46%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정제유 공급과 관련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중간 보고서를 통해 외국 선박 3척이 북한의 정제유를 운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베트남 깃발을 단 비에틴 015와 시에라리온 깃발을 단 셀린 015, 그리고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리젠토입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을 통해 확인한 결과 비에틴 015는 최근까지 활발하게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선박은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정제유를 운반했다고 지적한 2월 26일 이후 북한 남포항 인근 서해에서 포착됐습니다. 비에틴 015는 이후 계속 남하해 지난 7월 타이완을 지났고 지난달 18일에는 싱가포르항 앞에서 AIS 신호가 잡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에 위치한 섬 함박도가 한국 땅이냐 북한 땅이냐를 놓고 한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지에 들어선 북한 군 시설이 미국의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준다면서 한국 정부에 보다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0일 BOE에 한국 군 당국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접 지역에 들어선 북한 군사 시설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실제로 방사포 등을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과거와 달라진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미국의 한반도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some changes there. There's some threats there that we would not have perceived in the past that the U.S. is going to have to pay attention to. 특히 인천시는 북한의 240mm 다연장 로켓 사정권에 들어가고 거리상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북한의 대공미사일 SA-2 타격 범위에도 모두 포함된다고 베넷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국 행정구역이 부여된 이 섬에 북한군 관련 시설이 들어섰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자 한박도를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에 레이더 등 감시 초소 수준의 시설이 있지만 장사정포 등 확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나 관할권 논란이 있는 데다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지역을 한국 군 당국이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you did that elsewhere for other countries, like with the U.S. and took part of Niagara Falls and said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한박도에 군사장비 등을 설치해 한국 안보에 위협이 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There's a lot of opportunity for North Korea to impact South Korean security by putting a military detachment on this island. Such things as dummy transponders, communications jamming, and of course the worst case, a surface-to-air missile shoulder-fired that would take down any kind of aircraft.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 국방부가 이런 가능성을 대수롭지 않게 묘사하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한국이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노출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중국 당국의 탈북민 단속 강화 조치에 대해 다음 달 22일 유엔 총회 보고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10일 중국 당국이 최근 전자기기를 통해 대중교통 승객들에 대한 신분증 검문을 강화했다는 BOA의 보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의 조치가 얼마나 방대하게 진행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적법한 체류 증명서가 없는 탈북민들은 이 조치로 체포와 강제 묵송될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헌법으로 북한 주민을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탈북민 사안에 더 목소리를 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의 이산가족단체가 결의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는 11일 이북 오도청에서 열린 38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산가족의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첫 단계인 이산가족 생사 소재 확인 제안에 즉각 호응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현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한국 정부의 노력이 이산가족의 염원을 푸는데 크게 못 미쳐 죄송하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긴 이별을 빨리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0일 언론 성명에서 미국 정부와 미국인을 대신해 한국과 북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행복한 추석 연휴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들이 모이며 훌륭한 음식과 친근한 선물이 있는 이 시간에 미국도 잠시 멈추고 이 삶의 많은 축복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사색의 시간에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힘을 생각하게 된다며 미한 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이익의 확고한 토대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